이게 각 그 덕원들에 대한 코멘트, 그러니까 일반적인 코멘트를 정리한 거고요. 사실 이제 코멘트는 그러니까 서머리가 있고 어브노멀 비헤이버, 브럭시즘이나 뭐 브럭시즘도 어브노멀 비헤이버긴 하지만 마우스 브리딩에 대한 거, 메디케이션, 어브노멀 이지, 아리드미아 다 써야 됩니다. 쓸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걸 제가 말씀드리면 그 되게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다들. 앞으로 이걸 내가 써야 되는 거야? 라는 걸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하는 거를 보여드리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기본적인 나오는 서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어브노멀 비헤이버 같은 경우에 넌램 수면에도 나타날 수 있잖아요. 저희가 실제로 코멘트 넣는 걸 제가 그냥 막 넣어놨는데요. 레스피라토리 이벤트 이후에 각성에서 알아듣기 힘든 터킹을 한다. 그러니까 뭐 환자가 왔는데 말을 한다고, 수면 중에 말을 한다고 왔는데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그 보고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발생했으면 발생했다고 해줘야 되고, 그게 이제 스폰타니우스 어라우저 이후에 발생한 건지 어떤 수면 중에 발생한 건지도 그거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이 사람도 소리 지른다고 해서 온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 레스피라토리 이벤트 이후에 기지개 펴면 소리 질렀다. 이런 게 좀 있으면 원장님이 지조 보실 때 히스토리랑 보면 매칭하기가 좀 쉬우시니까 이런 것도 그 드라우지 상태에서 좀 나타났다는 거고, 이거 이제 슬립 테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N3 수면 중 깨서 울거나 아프다고 하고 아침에 기억을 잘 못하거든요. 컴퓨터나 어라우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적어주면 좋고, 그 다음에 램 수명 중에 소리를 지르거나 행동을 했을 경우에도 적어주는 게 좋은데, 이 두 가지가 아침에 끝나면 한번 물어봐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슬립 테러 같은 경우에 보통 기억하지 못하고 나이트메어는 꿈의 내용을 기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사가 끝나고 그 행동을 했던 게 기억이 나냐? 이렇게 물어봐서 적어주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램 수명 동안에 이제 비헤이버가 하는 게 전부 다 RBD죠, 대부분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EMG에서 친-EMG랑, 저희는 RBD가 의심이 되면 무조건 팔에다가도 정보를 붙입니다. 그래서 여기 림브라고 써놓고요. 만약에 RBD가 의심이 안 돼서 왔는데 검사하다가 나오면은 이렇게 레그라고만 되어 있죠. 다리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전극에서 뭐 개수를 적어주는 경우 있고, 이렇게 7에폭이라고 제가 적어주는 경우도 있고, 너무 많은 경우에 많은이라고 적어줍니다. 많은 뭐 다수의 뭐 그런 기준을 정해 적어주는데, Sustained Muscle Activity나 Excessive Transient Muscle Activity 두 가지가 이제 그 RWA를 평가해주는 지표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들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래서 이건 둘 다 많았기 때문에 둘 다 많았다고 적은 거고, 팔다리 움직임, 발차기, 운동의 이런 게 나왔다. 너무 많으면 그냥 많았다고 적습니다. 다수 있었다 적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그 많지 않았기 때문에 7에폭에서만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그 이벤트와, 폴코 이벤트와 관련해서 소리가 났다. 그 외에는 없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도 obstructive apnea 이후에서 이런 행동이 나타났지 그 외에는 별로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RBD를 진단할 때 히스토리도 보게 되어 있지만 PSG 기록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왜 나왔는지는 일단은 알고는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적어주는 게 좋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램슬립이 2번 나왔는데, RBD 의심돼서 왔던 사람도 기억하는데, 램슬립이 2번 나왔는데 헤비한 스노링이 동반됐고, 첫 번째에서는 전혀 없었어요. 그냥 한 회폭에서만 그냥 ETMA가 좀 한번 기록이 됐고, 두 번째에서는 슈파인이었는데 레스피라토리 이벤트가 심하지는 않았는데, 이때는 갑자기 친-EMG에서 많은 이런 RW가 기록이 됐고 몸을 이상하게 움직였다. 근데 이상한 행동은 없었다. 이렇게 좀 저수를 길게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짧은 무브먼트가 있을 때도 적어주고, 이런 뭐 RWA라고 적어줘요. 이렇게 적기 너무 귀찮으면 그냥 램슬립 위다우트 에이토니아가 있더라, 몇 개 있더라, 그렇게만 적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웨이크 상태에서도 행동을 할 수 있죠. 뭐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 뭐 하다 보니까는 3개만 떠왔는데요. 뭐 웨이크 중에 뭐 침대에 앉아서 자꾸 졸고 머리를 좌우 흔들고 머리 소리가 난다고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자리에 일어나서 자꾸 앉아서 장비 빼달라고 막 이상한 소리를 했다거나, 뭐 자꾸 다리를 주무른다거나, 뭐 많겠죠. 뭐 그런 거. 이거를 리포트에다가 아까 거의 기본 리포트 밑에 코멘트 다 달아줍니다. 그래서 많이 달리면은 뭐 10개, 그러니까 아까가 7개인가 10개잖아요. 거기서 이제 3개, 4개 정도 더 다른 경우도 있고, 한두 개 더 다른 경우도 있고요. 안 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브노멀 비헤이버는 그렇게 되겠고, 브럭시즘 같은 경우에도 뭐 몇 램에서 나오는지 램에서 나오는지 구분해주면 좋고요. 뭐 횟수를 적어주기도 하고 너무 많다고 하고, 어떤 레스피라토 이벤트 이후에 브럭시즘 나온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확인해주면 좋고, 이제 이런 양상이 있었긴 했지만 오디오 소견을 확인하지 않았다. 이거는 뭐 굳이 적을 필요 없는데, 환자가 브럭시즘으로 왔거나 뭐 그랬는데 이렇게 뭐 나올 경우에 이렇게 적어주면 또 도움이 되겠죠. 저런 건 되게 좋네요. 호흡 이벤트 후에 발생한 브룩시즘이다라고 하면, 거꾸로 말하면 호흡 이벤트가 좋아지면 그렇죠.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코멘트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항상 이갈이가 처음에 주소견으로 오신 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거 있을 때 결과지에는 아무것도 안 나와 있으니까 따로 전화하셔가지고 맨날 여쭤보세요. 뭐 이갈이 몇 번 나왔니 이런 것들을. 그리고 뭐
그럴 때 수면무비 끝나는 시점에 어라우저가 동시에 이게 나왔다. 그런 게 진짜 제일 알고 싶어 하신 거거든요. 왜냐면 10회 하면 이제 없어질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때도 여기 보면 이가리 폼 만들었던 게 제가 이 만들 때 호흡 관련, 운동 관련 자연스럽게 만들어놨었거든요. 서울수면센터 폼에. 저 근데 따로 저게 들어가요? 그 수치가? 세야죠. 그러니까 이제 힘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만은이라고 이렇게 너무 많으면 이거 100개 넘거나 그러면 다 못 세거든요. 50개 넘어도 그냥 많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의미도 없으니까. 근데 이런 거 검사할 때 저거 좀 간단하겠네요. 그냥 호흡 이벤트 끝나면서 이제 네. 갈았다라고 하면 안 세도 그냥 그렇죠. 굳이 뭐 이가리는 뭐 무 끝나는 시점에 그러니까. 어라우저 동시에 나타났다. 네. 대부분이 그랬다. 그런 거 되게 좋네요. 그래서 뭐 이제 마우스 브리딩이 심한 것도 뭐 적어주기도 하고 안 적어주기도 하는데 특히 뭐 이런 경우는 적어줘야 나자 스프레이 썼으면은 그거에 대한 건 알아야 되니까. 뭐 이거 마지막 것도 그냥 참고용으로 적은 거고요. 메디케이션은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뭐 정신과 약을 먹었으면 뭘 먹었는지 그리고 저희는 이게 본원 약이면 다 이미 약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냥 본원이라고만 적어놓고요. 중간에 먹은 것도 다 시간 적어놔야 되고. 이제 약에 따라서 그 벤조디아제핀계 약을 많이 먹으면은 드록스핀들이 많이 증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SSRI계를 많이 먹으면 또 그 RBD 증상이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약에 따라서 램슬립이 없어지기도 하고 많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약명은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PSG 할 때 스틸록스 먹으면 PS가 삭감된다고 그러는데. 처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갖고 있던 약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검사하기 전에 수면제 처방이 나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뒤에 거를 삭감을 시켰다가 그게 문제가 됐죠. 네네. 네. 한 병원 한 달치가 다 날라갔더라고요. 저희는 일단 약을 처방을 안 하는데 이분들은 오랫동안 약을 드시던 분들 아니면 약 없이 안 된다고 의사가 판단해서 한 분들 입원 중에 처방이 난 경우 그런 경우만 하고요. 평소에는 약을 주십니다. 제가 보통 이제 검사하다가 잘 안 되면 매기거든요. 네.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근데 저번에 이제 그래도 안 매기고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번에 며칠 전에 타이트레이션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혼자 안 잔다고. 네. 괜찮다고. 그냥 잘 거라고. 그것까지 안 잤어. 정말요? 아침까지 그냥? 아직까지 안 잤나 봐. 거의 안 잤죠. 맞아요. 근데 뭐 아무튼 약 걸긴 걸었는데 막 10 이상 올라가니까 막 불편해서 움직이고 그래서 압력을 잘 잡기가 어려운. 그래서 차라리 매길 거 그랬나 진짜. 더 어려워지는 네, 상황이죠. 한 번 진짜 사람이 이제 타입을 놓쳐버리면 막 긴장하고 막 더 걱정하고 막 이래가지고 때를 놓쳐버려요. 어제 검사한 환자분도 그래서 약을 안 드리긴 했어요. 그 전에 이제 말씀을 하셔서 근데 그분도 좀 비슷비슷해요. 그냥 비공식적으로 그냥 매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검사도 힘들고. 네, 1시까지 못 자면 약을. 근데 그거를 기입을 여기다가 스틸록스 이렇게 약명을 넣으면 별로 안 좋아요. 검사 코멘트에. 네. 대학병원은 상관이 없을 거예요. 대학병원은 이런 거 삭감 이슈에서 되게 좀 자유롭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약자로 기입하는 게 차라리 좋아요. 서로 된 약속된. 네. 뭐 조이피데미는 뭐 Z로 Z 플러스라고 한다든지. 제 복용. 복용도 안 좋아요. 안 먹은 거야. 그냥. 검사장 보면 이게 결과지를 왜냐면 결과지가 공단에 들어가니까. 그렇죠. 나중에 이거를 그러니까 왜냐면 한번 걔네가 삭감을 시켰다는 얘기는 네. 똑같은 케이스는 무조건 삭감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사실 약을 먹고 검사를 하는 게 네.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예 검사 결과지만 보면 네. 그냥 딴 사람은 몰라야 돼요. 이 사람이 뭘 먹고 잤다 이런 느낌이 없는 게 차라리 낫고. 네. 네, 그죠. 근데 항상 그 문제가 있어요. 그게 아무튼 먹이는 것도 문제고. 그래도 저는 먹고라도 자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아무튼 처음 먹는 사람은 아침에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조충사고 한 적도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침에 운전하다가 사고 나가지고. 그래서 저번에 저희 환자가 차 몰고 왔는데 못 잔다 그래서 수면제 먹이려고 했더니 자기 안 먹고 그냥 집에 갔어요. 그냥 검사 안 하고 자기 안 먹겠다고. 네. 그리고 대부분 불면증으로 오면 약을 막 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제 또 마지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평소에 계속 약을 먹다가 오늘은 그냥 객관적 평가를 위해서 안 먹겠다. 그럼 또 억지로 먹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또 적어줘야 돼요. 못 자면은 이제 왜 못 자는지 알아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어브노멀 EEG가 있는데 사실 뭐 그냥 EEG 레코딩상의 알파 델타 슬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슬로우 웨이브 슬립 때 알파파가 좀 많이 끼면 이제 알파파가 많이 껴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냥 뭐 비슷한 말입니다. 알파 인트루전이 많다. 그리고 웨이크 상태에서 알파파가 거쳐지지 않는다. 뭐 아니면 너냄 슬립 중에 메디케이션 때문에
의심되는 높은 빈도의 슬립 스핀들이 있거나 그냥 뭐 그런 거 기록을 모르겠는데 그냥 슬립 스핀들 데니시티가 증가되어 있다. 뭐 이런 거 딱 기준은 없지만 이제 검사자가 봤을 때 많이 보다 보면 이상 소견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적어주면은 좀 더 참고는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리드미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꼭 캡처해서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병원 건 아닌데 이제 PVC가 관찰된다거나 뭐 이레귤러한 RI 인터벌, 그다음에 하트레이트가 보통 잘 때 40회 미만을 보통 브라디카디아로 많이 가니까 40회 미만이거나 그럴 때도 코멘트 남겨주고 100회 이상일 때도 남겨주면 좋고 AV 블럭은 가능하면 적어주고 그다음에 실제로 저도 이제 알스토리 한 9초 나온 사람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적어주긴 하는데 그냥 모르겠으면은 EKG 레코딩상 아리드미아 관찰됩니다. 그냥 적어주면 알아서 네, 다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분하게 적어도 되고 모르겠으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하진 않으니까 PSG 나오는 결과로는 적지 말고 그냥 EKG 아리드미아가 있다고라도 적어주고 캡처 하나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많죠. 이제 뭐 갑자기 PSG를 했는데 뭐 MSC 날컵시가 의심되는 것도 아니었는데 소뎀이 나왔다거나 웬만하면 적어줘야 되고요 무조건. 웨이크 상태에서 옥시젠 세출이 너무 낮다 이런 것들도 적어줘야 되고요. PLM 크라이테리아를 만족하지 않는 레스피레이터리 이벤트 중에 LM이 있다. 이건 뭔 얘기냐면은 엠니아 입건할 때 중간에 LM을 못 찾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많아서 타이트레이션 때 문제가 될 것 같으면은 이제 미리 좀 언급을 해주는 거죠. 이런 게 엄청 많았다라는 거를. 그리고 이제 넌내는 수면 중에 센트럴 엠니아에서 카타스에니아 양상의 그원이 있었다. 이런 것도 적어줄 수 있겠고. 이거는 아까 뭐 이상 행동은 없지만은 레그 EMG 채널에서만 뭐 다크 네트워크에서 이런 게 있었다라든지 머슬 트위칭도 기록해주면 좋고 또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뭐 계속 깨어있던 자던 상관없이 계속 파라도시칼 브레싱이 보이는 사람도 있거든요. 뭐 이런 사람들도 특이적으로 기록을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하이퍼니아 이후에 호흡곤란 호소 뭐 평소에도 이런 증상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기록해주면 진료에 도움이 될 거고 뭐 이런 게 너무 많은 경우도 있어요. 사실 이벤트를 못 짰는데 너무 세츄레이션 안 떨어서 못 짰는데 호흡은 많이 안 좋다. 그런 경우에 또 코멘트를 남겨주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뭐 산소를 공급한 경우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환자의 그 느낌. 아침 지리시 피검자가 최근 2주간에 뭐 다리 불편감이 있었지만 검사 시에는 없었다. 그러니까 말이 됐을 때문에 왔는데 그날 잘 잤을 수도 있잖아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주기에 따라서 좀 변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적어줄 수 있겠고. 좋은 거는 검사가 끝난 다음에 환자한테 그 설문을 원래는 받잖아요. 그렇죠. 검사 후 설문지. 네. 그거를 받아서 또 코멘트를 넣어주면 좋긴 하겠네요. 검사 설문지 뭐죠? 검사 설문지 갖고 있어요? 안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평소보다 어떻게 잤느냐, 뭐 오. 평소에 증상이 난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있었던 건 아니냐, 뭐 이래서. 네. 근데 어차피 검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막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테크니션을 여러 번 접견을 하거든요. 중간에 들어가기도 하고 아침에도 이제 환자 컴플레인 들어오고 그러면 그냥 그거 모아서 적으면은 대부분 이제 내용은 다 들어가긴 합니다. 설문지도 저희는 쓰긴 하는데 검사 설문지도 네. 그것도 좋긴 한데 이런 코멘트는 사실 검사 중간중간에 나오는 호출이나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뭐 피검자가 그 시프트 워커의 경우에 라트 시프트 워커의 경우에 적어 못 자면은 뭐 잘 잤으면 상관없고요. 못 잤으면 이래서 그랬다는 거 적어주면 좋고 이거 최근에 한 건데 30분씩 두 번 휴식을 하면서 검사를 했었어요 이분을. 그래서 CWT가 굉장히 한 1시간쯤 나왔는데 2시간쯤 나왔는데 그 중간에 1시간이 끊긴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PLMW가 평가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덱스가 90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저평가였다고 적어주고 뭐 비염으로 인한 뭐 이런 콧물도 많았다고 할 수도 있고 헛구 역질 뭐 이런 것들 다 기록을 해주면 좋습니다. 야간 근무하는 사람은 낮에 검사하기도 하시죠? 네, 대부분 잘 자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슬립 데프라이션 시켜야죠. 절대 자지 말라. 근데 가끔 막 8시간 자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검사 할지 아니, 말지. 낮에. 낮에요? 네. 저희 낮에는 안 합니다. 저희 낮에 그냥 네. 하긴 하죠. 그게 이제 시끄럽다고 얘기하고 그냥 낮에 쉬고 있어요. 병원마다 서울시에서 낮에도 하긴 해요. 근데 낮근무자가 있으면서 검사를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저희 낮근무자가 고정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낮에는 일단 안 합니다. 그래서 코멘트는 할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코멘트 진짜 본인이 아는 것만큼 쓸 수 있는. 이것도 제가 찾다보면서 1부만 한 거기 때문에 아마 케이스는 훨씬 더 많을 거고 그냥 여기다가 완전히 이렇게 편지를 쓰셔도 괜찮고 밑에다가 월급 좀 올려주세요 그런 거 빼고는 다 써도 괜찮아요. 너무 힘들어요 뭐 이런 거. 본인이 너무 힘들었던 사실을 구구대로 서술하시면 돼요. 네, 너무 무리가 같아요, 없는, 무리가 없는 선에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희 달리는 거죠. 뭐 9번, 10번, 11, 12, 13 막 달려가지고 막 캡처해 놓고 다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약간 그 검사 후 설문지도 괜찮네요. 그것도 간단하게 그냥 받아서 네. 불편한 거 같은 거
불편사항 이런 거 적어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뭔가 좀 개선도 되고. 요거 하나는 이제 검사 후에 받는 건데, 그러니까 저희가 검사 끝나고 나서 평소랑 비교했을 때 몇 프로 잤냐고 물어보거든요. 네. 평소가 100%라고 했을 때, 못 잤으면 아래로, 잘 잤으면 위로, 비슷하면 100%. 맞아요.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저거 하나 해주면은 환자의 불만을 딱 미리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여기 그 아까 전에 수면 효율 나왔잖아요. 네. 효율이 되게 재밌는 게 환자가 못 잤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수면 효율이 생각보다 좋아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수면하고 객관적인 수면하고 차이가 분명히 꽤 나기 때문에 네. 한 잠도 못 잤어요. 그랬는데 수면율 60% 70% 나오거든요. 진단명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 실제로 잘 자는데 못 잤다고. 디스프셉시한 거 있고 있는데. 뭐 있었어요 진단명이. 다 있었어요. 수면 역설적 불면증인데, 말 파라독식 아, 같은. 네. 그 맞아요. 뭐라고 하지? 아, 있는데요. 파독시카 인썸니아라고 했었나? 그랬던 거. 그리고 아까 전에 세츄레이션 얘기 나왔잖아요. 이게 저희 병원에 조그만 거 샀거든요. 그래서 BMI 30 넘는 사람은 재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재고 이거 뭐 얼마 안 하거든요. 몇만 원 안 해요. 뭐를요? 세츄레이션. 알았어. 네, 그거를 아예 처음에 저는 검사, 그러니까 처음에 초진 볼 때 ESS 스코어랑 BMI랑 다음에 그 BMI 30 넘으면 세츄레이션까지 재서 거기다가 이제 그래서 낮은 사람은 이 사람 OHS가 있겠구나. 근데 그런 사람은 필요하면 피 검사를 같이 하는 거죠. 네, 만약에 세츄레이션 떨어지고 BMI 너무 높은데 네. 세츄레이션까지 그 기준이 있잖아요. 네, 있죠. 낮에 세츄레이션 떨어지는 사람은 이 사람은 OHS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그런 사람은 피 검사를 같이 나가서 네. 뭐 갑상선 호르몬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도 몇 가지 같이 하거든요.